다음에 성렬형이 내각 인선 발표. 예, 그랬어. 김대기 가장 이제 2차 내각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비서실장에서 56년생 경상남도 진주 펜실바니아 마튼스툴. 쭉 보시면 되고 이력 관료 출신이다 이 정도 메시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드라 관심 있는 것은 한덕수가 아니라 저는 원희룡이다. 이번 내각은 원희룡 내각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네요. 뭐 철수형이 이렇게 내각 갔으면은 철수형 내각인데 어쨌든 이번 내각은 원희룡 내각이다. 희룡이 원희룡 내각. 원희룡한테는 내가 그냥 말 놓을게요. 우리 그냥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자, 그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 자, 이게 중요해요. 회수부 장관 출신, 그다음 비서실장 출신, 서울시장 출신, 이제 검찰총장 출신, 이런 식으로 국유부원이 임명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겹치는 게, 중복되는 게 없어요.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세훈이 형은 모든 걸 갖췄는데 얼굴도 되고 능력도 되고 이력도 깨끗하고 다 좋은데 서울시장 출신이라는 게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다시 되면은 좋은 거고, 하여튼 세훈이 형의 가장 걸림돌은 서울시장 이런 이력이다 이거. 제가 볼 때 다 되는데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이제 원희룡 이제 만약 대통령이 차기가 된다, 60년생이거든요 원씨고, 아무런 뭐 세훈이 형도 오씨니까 60년생 5씨 다 자격이 돼요. 철수 형도 안철수 안씨니까 60년대생 다 자격이 되죠. 다 되는데 6.25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최초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 최초의 서울대 출신, 최초의 비영남 출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초는 이제 성렬형이 최초는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이 황해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최초의 비영남 출신이 대통령 됐다는 건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스타트를 끊는 게 중요해서 성렬형이 그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어렵지 다음번에도 유효할 수 있다 이거죠. 성렬형으로 성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세훈이 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철수형이 오히려 불리하죠. 철수형은 영남 출신이니까 한번 줬다가 또 그런 건 있어요.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들 것들 보면 한번 경북 줬다 부산, 뭐 또 저기였다 또 부산, 저기였다 부산, 한번 건너가면서 부산이 됐는데, 이번에도 또 만약에 차기가 부산되면 어떻게 됐지. 그런 면에서 철수형이 또 강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희룡형이 된다면, 희룡이가 된다면, 원희룡이 된다면 최초의 제주 출신, 이런 이력이 붙고 학력고사 수석 이런 이미지, 그런 것들 어떤 그런 게 붙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갖고더니 최초 간제비 출신 대통령.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일타 강사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업적이 있어야겠죠. 이 업적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국토부 장관 하면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인드라가 그래서 맨 처음에 원희룡 이렇게 제주시장하고 대통령 출마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이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얘기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 확실히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도지사 할 때 중앙부처와 협조가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 제주 2공항 건설 뭐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었잖아요 원희룡. 그래서 이번에 아낌없이 원없이 한번 국토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낸다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 장관 관련돼서 문전비 파쇼 정권 때 국토부 장관 모두가 비웃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한번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차기를 노리는 대선 주자들이 이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가장 긴장을 할 사람이 원희룡이 될 거고, 반쪽 민주당이 어떤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된다면 가장 타깃은 인드라 볼 때 원희룡이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대체로 예상됐던 바고요. 세훈형 주택 공급 확대, 이건 어저께 얘기했죠. 방송 부동산 정책은 안심하시길 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주택값이 오른다 해서 그건 폭등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인드라 예상대로라면 2024년쯤에 다시 양적 완화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2024년.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도 반쪽 미당 정권이 만약에 성렬형이 떨어지고 제명이가 됐다면 2024년 정도에 다시금 부동산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제명이가 됐다면, 그런 지금 성렬형이 됐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명이가 됐다면 주택 공급을 또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 줄일 거 아니야. 그럼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치상 대출 규제는 더하고. 근데 지금 성렬형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 중심으로, 시장 우선으로 가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잘 한다 이거예요. 공급 면에서 주택 공급해주고, 수요 면에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면 시장가가 정상화된다 이거죠. 인드라가 강조하는 거래세 인하가 되면 시장이, 거래가 활발해지면 제값을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지금 가격이 왜곡돼 있어. 거래가 거의 안 되니까 가격이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래가 활발해지면, 시장은 활발해지면 제값을 찾아간다. 이건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화되고, 그러면 2024년에 양적 완화 시대가 또 올지라도, 금리가 내려갈지라도 집값이 폭등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드라 강조하는 게 폭등도 없고 폭락도 없어요. 폭락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 없는 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폭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폭락도 없고 폭등도 없는 정책이 바로 국힘당 시대의 핵심이에요. 과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가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심지어 인드라가 인정하는 김대중 때의 부동산 가격도 살펴보세요. 오직 반쪽 노면 파쇼와 문전비 파쇼 시대 때만 집값이 폭등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김수현. 근데 김수현 탓도 있지만 정확히는 이게 나름대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넘어가겠습니다. 각도님, 미국 CPI 고점 나온 듯해요. 미국 중고차 3개월 연속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으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다. 이건 오늘 경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꼭 그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가 저는 한 2.5 정도가 고점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오버슈팅 2.7 이렇게 나간까지는 오버슈팅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냥 현 수준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5 수준을 한동안 올해 내내 유지해도 돼요. 근데 2.7까지만 올라가는 건 오버슈팅이다. 저는 오버슈팅은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가면서 점점 이렇게 되면서 내년 6월까지는 그렇게 간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서 점점점 그래가지고 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내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겠다. 올해 말부터 저는 경기 침체가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는 진다. 근데 많이 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좋아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렇게 보거든요. 공화당의 그 비트럼프파에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서 어느 당 후보에 투표하느냐 27일 38.6 연합뉴스. 그래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55, 예, 견제를 해야 된다가 38인가 그래요. 예, 이거는 직전에 여론조사 MBS가 했던 여론조사보다에 비해서 어떤 거냐면은 조금 더 3% 정도가 더, 지난번에는 52%였다면 이번에는 55% 정도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에 국힘당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은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인드라가 이 여론조사 추세만 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인드라가 생각하기에는 성렬형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부터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근데 5월 10일 딱 출범일 때 청와대 개방하고 막 그럴 때 그게 피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피크가 되면 안 되잖아. 그때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어떤 힘을 계속, 대세몰이를 계속, 이 어떤 승리 마인드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벤트가 필요한 거죠. 여기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지방선거 압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바이윤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지방선거 직전에 트럼프니 싱가포르 회담하듯이 쿼드 회담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타고 쭉 가면은 한 60%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대4 정도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가. 근데 여론조사 지난번에 그랬는데 또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국의원 마음이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인드라 생각에는 성렬형의 대선보다는 조금 더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전망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격차가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여론조사만 보시고 손가락 빨면 안 된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 긴장을 가지고 항상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인물들을 공천 잡음 없이 잘 선출해서 국민의 뜻에 맞게, 민심에 맞게, 민심이 국기본이고 국기본이 민심이라고 그랬죠. 잘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경기도 인천에서 안정적 공적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새 정부를 견제하기에 반쪽 미당, 이건 항상 거의 비슷해요. 38%.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안정적 국정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국민의 실수했네. 국힘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55에서 53, 대체로 54 뭐 이렇게 나오는데 60%를 넘는 어떤 여론조사가 나오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전보다 좋아졌다, 변화가 없다, 전보다 나빠졌다.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수치는 뭐 제명이든 성렬형이든 그런 입장은 뭐 상관없죠. 똑같으니까. 근데 좋아졌다가 저렇게 나빠졌다보다 9%, 한 7% 높아졌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거죠. 제가 이제 근거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명을 찍었더라도 이번 선거에서는 국힘당을 찍을 수 있다 이거죠. 지난번에 제명을 찍어도 이번에는 김은혜를 찍고 오세훈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점들 가능하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 한
저런 7%의 차이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도 사실 표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는데 바로 저런 직전에 트럼문 때문에 표 차이가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던 게 다 엎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 바이온의 이런 어떤 이벤트, 용산 이전 이벤트 이러한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용산 이전에도 안보 공백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형이 보증한다. 뭐 이렇게 해버리고 4월 무슨 뭐 한미 군사훈련 훈련 때도 별일 없고 끝나고 미사일 쏴도 뭐 이렇게 도발하는 것들은 역효과만 날 것이고 인드라 볼 때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현재 인드라가 생각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겠나. 현재까지는 그렇다. 그러나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9%, 9%. 죄송합니다. 전보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9% 차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김은혜, 여론조사 1위. 중요하죠. 그리고 인드라가 김동연 얘기했죠. 이렇게 보면 되고. 강용석 미안해. 우리 강변 인드라 서로 이웃이었는데 이렇게 보고 그래서 뭐 만약에 강용석 난 계속 유튜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정치에 미련이 있다면 뭐 김은혜 도지사 같이 뭔가 해보시든가 하여튼 간에 잘해보시기 바라고요. 김은혜가 저 국힘당 경기도지사 후보되면 강용석이 당연히 김은혜 지지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김은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은 차기에 71년생이어서 차기의 대통령은 안 될 겁니다. 71년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씨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성 후보로서 경기도지사이고 여성 후보이고 71년생이니까 차기에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겁니다. 갑작스럽게 김은혜가 차기 대통령 후보 뭐 이렇게 정치 거물이 되는 거죠. 아주 김은혜가 운빨이 있는 분이에요. 운빨이 있어요 진짜. 운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운빨 있는 사람 못 당해요. 제가 볼 때 이게 연예인이든 사업이든 물론 능력이 있어야겠지만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일이라는 게 능력보다 운빨이다. 진짜 살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야. 진짜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손흥민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있죠 충분히. 근데 그게 딱 운빨이 맞아야 되거든요. 운빨이 있는 거다. 제가 볼 때 김은혜가 운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운빨이 있으면 못 당해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김강일 쇼가 뭔가 이렇게 약간 비트가 안 맞아 자꾸. 요즘 막 김강일 씨가 그 가세연하고 준석이 까는데 좀 많이 앞장서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정보면에서 김강일 쇼가 약간 부정확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원희룡이 국회의원 출마를 노린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게 됐잖아.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렇게 그 김강일 씨, 근데 김강일을 좋아하는데 김강일 씨에게 그 정보를 전해주는 그런 어떤 계통이 좀 약간 뭔가 부실하지 않나. 좀 라인을 갈아치우시든가 좀 다그쳐서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 그 정보통한테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좀, 예, 좀 신뢰받는 유튜브로 거듭나시기 바라고요. 김관쇼. 자, 이렇게 보시고 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권선동 원내대표, 예, 됐고 1년마다는 예, 무난한 인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김기현 원내대표직 사퇴 되고, 예, 김기현이 울산시장 안 노리나요 이번엔? 예, 모르겠네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유영아 다들 떠날 때 내 곁 지켰던 사람, 예, 이로 인해서 유영아 변호사 인기가 지금 현재 굉장히 유영아 변호사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이번에 성렬형과 박근혜 누님 이 만남 이벤트에 유영아 변호사가 얼굴을 내비쳤잖아요. 이거 굉장하다. 인지도 면에서 그동안 유영아 변호사가 누군지를, 예, 다들 거의 몰랐거든요. 인드라 같은 사람, 평상시에 정치를 아는 사람들 빼고는 인지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런, 예? 인수위 부위원장과 어깨를 같이 하는 동격, 이런 면에서, 예,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성렬형 뒤에 김재원이 나온다든가 그랬으면 몰랐는데, 예, 인수위 부위원장 이런 급으로 왔다는 거, 예, 그러면 대구 유영아 변호사가 정치 거물이다 라는 인식, 그래서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 아 이게 유영아 변호사 대구시장 되면 이거 너무 인지도가 없고, 예, 정치 신인 아니냐 우려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드라도 그런 면이 있어서 달성 군수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예? 이런 성렬형하고 근혜 누님이 만난 이벤트 했고 거기에 1대1 배석했다. 이거 최측근이다 이거야. 이거는 다른 말로, 유영아 변호사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성렬형한테 직접 말할 수도 있는, 뭐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면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지켜질 수 있는 거죠. 대구 시민들도 자존심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김재원이 성렬형하고 탁 돼가지고 뭔가 되고, 홍준비를 하면 또 이렇게 탁 뭔가 됐는데, 이 홍준비는 이미 얘는, 예, 똥차가 됐고, 예, 김재원은 눌렸다, 뭐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잡히면 유영아 변호사가 힘을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론조사 지지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속도면은 제가 볼 때, 예, 이번 어제 만났으니까 다음 주쯤에 여론조사하면, 예, 굉장히 판도가 다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대구시장 여론조사가, 예, 거의 그 홍준비와 막상막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홍준비 날려버리고 유영아로 가는 건가? 네. 박근혜 대통령 전격 등장. 그렇게 보이죠? 네. 유영아, 김재원 단일화 시사 그랬는데, 김재원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원래, 예, 자 보세요. 예, 지금 김재원이 얼마나 불안하냐면, 유영아는 정치 신이란 말이에요. 김재원은, 예, 정치 거물이고, 이번에 성렬형이 대통령 대선되는데 상당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김재원인데, 예, 그럼 유영아가 단일화하겠다 그러면 김재원이, 예, 오히려 환영한다,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김재원이, 예, 저 거절 의사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김재원이, 예, 유영아를 두려워한다. 저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 벌써 김재원이 첫 단추를 잘못 잡은 거야. 유영아가 단일화 시사했으면, 예, 언제든 환영한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김재원이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가 단추 깨었고, 유영아를 무서워한다 라고 다들 보게 만든다 이거죠. 김재원 얘는 안 되겠다, 김재원은 이런 식으로 된다. 김재원은 그냥 중앙 내각을 알아봐라,
그냥 국회의원직을 계속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재현이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면이 있었죠. 김재현 장점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박근혜 대통령 박바라고 알려져 있으면서 동시에 성렬형 당선에 큰 힘을 실어준, 그래서 성렬형과 박근혜 대통령 그네님을 다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적임자라고 소개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영상에서 모두가 떠났을 때 자기를 유일하게 이렇게 해줬던 사람이 유용하다 이래보니까 김재현이 뭐가 됐습니까? 김재현 저격한 거야. 딱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 예? 홍준표도 그렇고. 예. 그래서 가까이는 김재현을 저격한 거고,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는 홍준표를 타격한 거다.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는. 네가 한 게 뭐냐 홍준표. 제가 봐도 그렇고 홍준표가 한 게 없지 뭐. 그렇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저는 뭐 홍준표가 대구시장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대구시장은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진짜로 그렇습니다. 홍준표가 돼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김지현이 돼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유영아가 돼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근식